교육원이 해양경찰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해양경비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위축된 해경의 입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대학 구조개혁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위기감에 빠졌지만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호텔 부지 중도금을 다 내지 못해 계약 해지당한 투자회사 측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의 지역 전략 산업인 드론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규제 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해양경찰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문 인력 발굴과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축소된 해경의 입지가 걸림돌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은 공채로 뽑힌 이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1년간 훈련을 받고 순경으로 임용됩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우수한 경찰 인력을 배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고 해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년의 교육기간은 다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뽑아 4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거쳐 졸업 후에 간부급인 경위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만 해도 상당히 무르익었던 이 같은 해경대학 설립안은 해경 입지가 축소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년제가 어렵다면 2년제 대학 과정이라도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은 이 4년제 해양경찰 대학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해양경찰 간부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대학이 없고 그래서 해양경찰 대학을 설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해양안전교육원은 자체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하면 대학 설립 예산은 따로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교육원 시설에 기숙사나 전임 교수 정도만 충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경비를 위해 맞춤형 젊은 인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해경대학이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동시에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학들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큰 위기감에 휩싸여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한려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초. 퇴출 위기에 처한 남원 서남대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한려대를 통폐합해 아산으로 옮기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동안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캠퍼스 철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택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겁니다. 역시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광양보건대도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해 1주기 대학 구조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알파벳 2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년 2주기 평가마저 변화가 없다면 재정 지원 배제와 학생 모집난, 대학 평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탈피하는 것이 저희 대학 구성원들의 목표라고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대학을 지키자며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범시민대책협의회. 지역 내 두 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대학 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의지도 확고해서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남해안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흥 40.9mm를 최고로 순천 23, 여수 20.7, 광양 11mm이며 내일까지 내륙 지역에는 최대 40mm,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최대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국내 투자회사의 경도 호텔 부지를 매각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2년 여수 경도 호텔 부지와 녹지 10만 8천여 제곱미터를 A투자회사에 204억 원에 매각했지만 A투자회사가 중도금 17억 원을 완납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A투자회사는 계약 해지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최근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A투자회사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사항을 위반한 만큼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론의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조 방제를 위한 가상훈련. 적조가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드론이 바다로 날아갑니다. 높은 송전탑 전기장치가 이상이 없는지 드론이 투입돼 전력 설비를 점검합니다. 각종 재난 현장과 실종자 수색까지 드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드론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흡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드론의 기술 산업 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촬영 장비, 그다음에 운용 인력 등에 대한 양성 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대학가도 드론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4년제 드론 학과를 개설해서 40명의 학생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드론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공만 간척지와 보성 장흥 바닷가는 무인기 비행 전용 공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기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규제 특례로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박병종 고흥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장흥군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박 군수는 호선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돼 전반기 조충훈 순천시장에 이어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이 내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시군이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지사가 이달 단행될 부단체장 인사에서 최종 선택권을 해당 단체장에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한 간담회에서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2배수로 추천을 하면 시장 군수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면서 단체장의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 대상 부단체장은 이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여수 부시장과 임기 2년이 된 순천 부시장 등 8명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을 철회하라고 법무부와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지정됨에 따라 난개발과 함께 투기가 남발할 우려가 크다며 투자 이민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 이민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이 약화된 제주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양지구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수 미평동과 만흥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4차로로 개통됐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40억 원을 들여 미평 만흥 간 2.2km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고 착공 3년 만인 오늘 정식 개통했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의 주요 접근로인 이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도로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차량 소요 시간도 10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어 130여 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의 힘을 모으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각종 에너지 신산업이 꽃을 피게 된다면은 정말 그때는 이 지역에도 미래가 생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미래가 생긴다는 자부심을 가고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포함해 중앙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밸리 성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종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규제를 풀고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의 모델이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에너지 코리아라는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신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에너지밸리 협의체가 이제 막 돛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소록도에서 4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만해대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평화와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두 수녀는 만해 실천대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되며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가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이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천상은 중외학술복지재단이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 명예원장은 이번 수상에서 33년간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를 비롯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헌신적인 인수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52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구인업소를 찾아가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선불금을 받아 챙기거나 아파트를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받고 달아나는 등 모두 12차례 사기 행각으로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과 11범인 이 씨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